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감가상각 쪽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 감가상각 의제 보시죠. 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게 즉시상각 의제를 배웠는데, 그 즉시상각 의제라는 것도 배웠는데 빡세는데 갑자기 또 뭐 너는 또 왜 튀어나왔냐, 의제가 또.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 의제 해볼게요. 뭐냐면, 이건 실제로 회사가 감가상각 한 거는 아니에요. 감가상각을 한 건 아닌데, 회사가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겠다 그거거든요. 그럼 왜 도대체 그렇게 봐야 되는지 보시죠, 여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액 감면이 있고 세액 공제가 있어요.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 빼주는 건 맞는데, 세액 공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지출, 어떤 정부가 장려하는 지출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지출을 했을 때 빼주는 게 세액 공제고요. 그냥 세액 감면은 뭐냐면 중소기업이 소득이 있어. 그럼 중소기업이 소득이 있으면 그냥 어떤 소득이 있으면 빼주는 거예요. 정부가 좀 바라는 소득. 알죠? 뭐 예를 들면 내가 공장을 이전했어요. 공장을 이전해가지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 그 소득에 대해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세액 공제가 아니라 세액 감면이에요. 소득이 있었을 때 빼주는 거. 자, 세액을 감면받는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한도에 미달하게 적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그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다라고 했죠. 결산조정사항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최대한 줄일 만큼 줄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우리 회사가 세액을 감면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100% 받는데요. 여러분들은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안 적죠. 왜냐하면 올해 적으면 오히려 송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맞죠? 어차피 세금도 안 내는데 올해 왜 적어요? 맞죠? 그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법인세를 배우셨다면.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액 감면 받으면 꿀 빨고, 이걸로 일단 꿀 빨았죠. 근데 한도에 미달한다. 미달이라고 하죠. 그냥 한도까지 안 적어. 그냥 한도를 안 적어. 아예. 안 적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송금을 다 먹을 수 있겠죠. 끝까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꽁똥도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죠? 그래서 세법 입장에서는 세액 감면, 꽁은 먹었으면 알은 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세액을 감면받는 연도에 한도 미달이면 당연히 한도보다 적게 적거나 아니면 안 적는다 그 뜻이에요. 둘 다 포함.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네가 한도까지 실제로 생각 안 했죠. 미달했죠. 한도까지 생각을 한 것으로 세법이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론부터 왔습니다. 이건 강제상각이에요. 강제상각. 이게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럼 한도에 미달하게 적었으면 원래는 세법에서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송금산입 없잖아요. 맞죠? 한도까지 상각 의제라는 거 세법에서 강제로 송금 먹여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세무중이 나오냐면,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니까 이건 신고조정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지금 하는 감가상각 의제는 우리가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런 걸 이중으로 꿀빠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도까지 상각을 회사가 한 것으로 의제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의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도에 미달할 때 송금산입하겠다라는 거 이거 신고조정사항이라는 얘기예요. 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송금 산입시켜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사례를 들은 걸 보시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취득원가는 900원. 그럼 900원이 송금이 되죠. 세법은. 맞죠? 900원까지만 송금. 자, 그리고 정액법이고요. N은 여러분들 내용연수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내용연수는 3년이고요.
자, 내용연수 3년이고요. 그 다음에 1기 5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1기에는 여러분들 월할 상각해야 되겠죠? 월할 상각. 맞죠? 5월 1일 날 취득했으면 여러분들 8개월밖에 사용 안 한 거니까. 맞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회사가요, 1기하고 2기 때 세액 감면을 100%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맞죠? 1기하고 2기는 우리가 세액 감면은 여러분들 그냥 나중에 이제 끝날 때 배우실 건데, 오늘 말고요. 거의 끄트머리에 배우실 건데, 세액 감면은 우리가 그냥 매년 해주는 감면이 있어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 해가지고, 중소기업이면 계속 깎아줘요. 근데 우리가 기간 감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몇 년간 깎아주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1기하고 2기 때는 100% 세액 감면 다 받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3기서부터는 세액 감면을 안 받는데요. 아시죠? 근데 여기 보면 1기하고 2기 때 회사가 장부에 안 적었어요. 어차피 세액 감면 100% 받는데 왜 적어요? 맞죠? 그리고 이제 세액 감면을 안 받는 3기서부터 감가상각비를 한도까지 다 적은 거예요. 되시겠죠? 이게 되시겠어요? 자, 근데 세법. 자, 1기 때 한도는 여러분들 원래 300이지만 월할 상각 하시게 되면은 200원 한도, 200원 한도. 했죠? 세법은 200원 한도고요. 이 한도를 상각기간을 의미한다라고 하지 않았죠, 여러분들? 했죠? 그럼 원칙은, 이거는 원래 세무정 없잖아요. 원칙은요. 맞죠? 근데 세법 입장에서는, 야, 1기 때도 세금도 100% 감면받는데, 세금도 안 내는데, 감가상각비를 한도까지 안 적었어? 그러면은 송금을 나중에 다 또 처먹으려고 하는구나.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송금의 당제로 산입시켜요. 장부는 비용 빵이지만 세법은 비용이 20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송금 산입을 하고요. 장부는 자산을 안 깠죠. 한도가 200이라는 거 대변에 감루 2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세법은 자산을 까야 되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나오겠죠?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송금 산입 좋은 건데? 아니죠, 여러분들. 어차피 세액을 만약에 100% 감면받는다라고 하면 어차피 세금 안 내잖아요. 세금 안 내는데 송금 산입해봤자 세금 안 내는 건 똑같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법에서 송금 산입을 시켰다라는 건 900 중에 200은 송금을 매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겼으면 이제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얼마로 주는 거예요? 700원을 주는 거예요. 되시겠죠? 어떤 간만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험엔 줘요. 이거 하라고 왔네요, 시험에. 아시죠? 자, 근데 지금 이걸 왜 하는 거냐면, 나중에, 업무용 성룡사 때문에 그래요. 알죠? 중요한 동네에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2기 때부터는 이제 한도가 이제 300 되겠죠? 그래서 300인데 회사가 안 적겠죠, 당연히. 안 적으면 다시 송금 산입 300 마이너스 유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1기 때 세법에서 송금 200 먹여버렸고, 그 다음에 2기 때 세법에서 송금 300 먹였죠. 그럼 송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정액법이면 900원이잖아요. 근데 세법에서 송금을 500원 먹여버렸지, 2기까지. 그럼 송금으로 안 돌아간 금액이 얼마예요? 400원이죠, 400원. 맞죠, 여러분들? 400원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3기 때 세법상 한도는 300원. 맞죠, 여러분? 400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300원이고, 이때는 세무좀 없겠죠, 여러분들. 그럼 3기까지 세법은 송금을 총 200, 300, 여기까지 500. 그럼 여기까지 800 먹인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상각 잔액이라는 거 아직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죠? 어저께 미상각 잔액, 즉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세법은 계속 한도가 있다고.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질문. 4기 때 세법상 한도 얼마일까요? 어저께 배웠잖아요. 아직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게 얼마 있어요? 100원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럼 4기 때의 한도는 100원이에요, 100원. 맞죠, 100원. 그러면 이때는 한도 초과가 나오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4기 때는 한도 초과가 나오니까, 우리 어저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송금 불산입 유보였죠. 그렇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200 유보가 나오고요. 그러면 세법 입장에서는 4기 때 송금은 100이죠, 당연히. 왜냐면 회사가 300 비용 적어지면 송금 불산입 했으니까. 그럼 4기에 세법상 송금은 100이 된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4기 때는 세금을 더 낼 거예요, 송금 불산입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미상각 잔액은 빵이죠. 이제 송금으로 돌아가지 않은 금액은 없어요, 세법상.
오기? 예, 그럼 질문. 오기 때 한도. 그렇죠. 제로 이제 하셨네. 그래서 오기 때는 한도가 없어요. 송금은 돌아가지 않는 금액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있었죠? 그럼 이때는 송금, 불산입, 300, 요거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금을, 감면을 다 전액 받았다라고 하면, 이때 송금 산입을 해봤자 여러분들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없어요. 맞죠? 없죠? 없는데, 근데 나중에 감가상각을 여러분들 세액 감면 받지 않는 연도에 적잖아요. 한도까지 다 적겠죠. 일반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면. 맞죠? 그러면 우리가 송금으로 먹인 것만큼 나중에 그만큼 한도가 적어져 버려요. 이해되시겠어요? 한도가 적어지니까 송금, 불산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맞죠? 그러면 세금을 당연히 나중에는 더 내겠죠, 여러분. 송금, 불산이 나왔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요 감가상각 의제는요, 결산조정사항이 아니라 신고조정사항이 강제상각이에요, 강제상각.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되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인데 이걸 100%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실질적으로는 3개부터 300원, 300원, 300원 이렇게 900원이 감가상각이 되는 거고 여기 감가상각 의제는 미리 잡아놓는 하시는 미리 잡아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상각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예. 감가상각을 길을 조정하는 상은 300, 300, 300, 3기부터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회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법인세 배웠으면. 법인세 안 배웠으면 300, 300, 300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맞죠? 이거는 우리가 좀 법인세를 배운 회사 입장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법인세를 여러분 배우셨으면 당연히 세액을 감면받으면 여러분들 세금 어차피 한 푼도 안 내잖아요. 한 푼도 안 내는데 감가상각비를 여러분들 적어봐요. 감가상각비 적으면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거예요. 지금은 회사가 그냥 세액 감면 다 받으니까 어차피 이때 나 세금 안 내니까 감가상각비 안 적을까? 결산조정사항은 우리가 장부에 언제든지 내가 송금 먹을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가. 맞죠? 그걸 악용해가지고, 악용은 좀 아니지만, 머리를 좀 굴려가지고, 요날 적은 거예요. 세액 감면 안 받는 연도에 이익이 많이 난다라고 하면. 그 뜻인데? 알죠? 응? 네, 상관없어요. 저 일기 때부터 300, 300 적어도 돼요. 알죠? 그렇게 적으면 되죠, 여러분들? 어느 게 이상한 거예요? 어느 게 궁금하신 거? 말이 말 안 나왔는데, 많이? 여태까지 하면서? 네. 어느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질문이요? 한번 정리해보세요. 나중에,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셔서 좀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일단 감가상각 의제는 우리가 좀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액 감면 받으면 꿀빠니까, 다른 걸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다시 감면받는 연도에 한도에 미달하게 적으면 강제로 송금 산입을 시켜가지고 송금 산입 시킨다라는 그만큼 감가상각비의 한도를 줄여버리겠다라는 나중 가면. 맞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잠깐, 업무용 승용차? 같이 하죠, 여러분들. 업무용 승용차 같이 할게요. 이왕 하는 김에. 자, 여기 진짜 중요해요. 여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현실에서도 중요하고요. 알죠? 현실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최근 들어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시죠. 자, 여러분들 업무용 승용차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어디서? 그죠. 회사에서 맞죠. 정답? 정답. 회사에서. 아니, 근데 제가 하는 건 회사 말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때 배웠죠. 비용 없는 거 저거죠. 저는 그 대답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그죠. 정답, 맞는 표현이에요. 회사 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 없는 소형 승용차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이게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법인세가 좀 달라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비용 없는 소형 승용차 전액 매입세 불공제죠. 그럼 전액 매입세 불공제는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로 따지면 전액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업무와 다 무관하다고 생각하죠.
맞죠? 네가 업무에 쓸 수도 있지만 업무에 무관하게 쓸 수도 있잖니. 그냥 다 업무와 무관하다고 생각할게. 그게 부가가치세 입장이고요. 근데 소득세나 법인세 입장은 달라요. 뭐냐면 업무와 관련된 비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떻게 할 건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반드시 뭐를 쪼개셔야 되냐면 우리가 감가상각비와 나머지 비용으로 쪼개셔야 돼요. 알죠? 그럼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차량 유지비 아니면 주차비 뭐 아니면 보험료, 수선비 이런 것도 있겠지. 임차료 같은 거. 맞죠? 임차료는 좀 아니다. 감가상각비는 동일하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보험료, 기름값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자, 얘랑 감가상각비랑을 구분하셔야 돼요. 꼭. 알죠? 둘은 좀 제재가 좀 달라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외의 비용은 한 번만 제재하고요. 감가상각비는 두 번의 제재가 있어요. 알죠? 자,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이외의 비용하고요. 감가상각비를 합쳐서 업무 사용 비율을 따지겠대요. 그럼 당연히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은 송금으로 인정. 알죠? 송금으로 인정하고요.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만큼은 우리가 송금, 불산입 사유출이에요. 부당한 유출로 보는 거예요.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사유유출. 귀속자에 따라서 배당상여 기타 사유출이 되겠죠.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을 세법에서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보험하고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보험은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내 가족이나 친구가 탔을 때도 여러분들 보전받을 수 있죠. 물론 가입하는 형태에 따라서 하지만 여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은요. 우리 회사의 차를 임직원이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만 우리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험을 우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임직원 이외에 나머지 안 돼요. 가족이 차 타다가 하면 안 돼요. 알죠? 일단 여기에 가입을 해야 돼, 일단은요. 그래서 만약에 임직원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은 0%로 봐요. 알죠? 그럼 0%니까 전액 송금 불산이 사유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임직원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가입을 했으면 일단은 금액 기준으로 따져. 금액 기준. 자, 뭐냐? 일단 1,500만 원 이하. 우리가 1,500만 원이 중요성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500만 원 이하면 우리가 자동차 전용보험에만 가입을 해주면 업무 사용 비율은 100%로 봐요. 알죠? 근데 1,500만 원을 넘어갔다라고 하면 중요한 금액이다라고 봐가지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일지를 적으래. 일지. 일지가 뭐냐면 내가 총 그 자동차 주행한 거리 있죠. 그 중에서 업무에 사용한 거리를 일지를 적으래요. 아시죠? 그럼 질문, 여러분들 일지를 적으면 일반적으로 몇 %라고 적을까요? 100%라고 하지. 그죠? 그래서 이거 처음에 도입할 때 말 진짜 많았어요. 야, 누가, 이게, 저는 죄송하지만 이 회사 차를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는데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쓸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여러분들 일기 쓰실 때 어떻게 하셨어? 거짓말 하셨잖아요, 우리도. 일기 쓸 때, 거짓말 하죠, 여러분들? 맞죠? 날씨도 모르는데, 막 날씨,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거짓말 좀 많이 못하지? 그죠? 실제 어머니하고 놀러 가지도 않았는데, 쓸 게 없으니까. 이번에 어머니랑 쇼핑몰 갔다, 이렇게,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튼, 옛날 우리, 지금도 초등학교 때 일기 검사하죠? 진짜 짜증나서 그 일기 쓰기 너무 짜증나서 귀찮아가지고. 왜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1,500만 원 초과하면은 일단은 일지를 적으래요. 그래서 일지가 있는 것과 일지가 없는 거를 이제 업무 사용 비율을 다르게 봐요. 자, 일지가 있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총 주행거리분의 업무 사용거리고요. 그리고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는 출퇴금은 뭐야? 출퇴근입니다. 오타? 그래서 출퇴근 거리 포함이다라는 거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내거든요.
출퇴근 거리다라고 하면 그 업무 사용 거리에 더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개인적 견해 넣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포함이고요. 자, 근데 일지가 없대요. 그러면 빵 퍼센트? 또 보면 가혹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둘 다 이제 여기 임직원 자동차 전용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알죠? 근데 저는 얼마냐면 1,500만 원 쓴 거예요. 두 개 합쳐서. 그러면 일단 자동차 전용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100%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 쓰셨냐면 1,501만 원. 알죠? 1,501만 원. 그럼 1,501만 원이면 1,500만 원 초과니까 일지를 적어야 되는데 안 적으셨어요, 여러분들. 모르고. 그랬더니, 일지 안 적으셨네요. 빵 퍼센트예요. 그러면 얼마 나오고 그래요? 단돈 10,000원 차인데, 저는 100% 업무 사용이 여러 빵 퍼센트면, 눈물이 뚜두뚜 떨어지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1,500만원 초과한 금액 있죠? 1,500만원까지는, 우리가 업무 사용비율로 인정해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총 쓴 거 있죠? 총 쓴 비용이 만약에 내가 1,501만 원이다. 라면 1,501만 원 중에 1,500만 원까지는 업무 사용비율로 봐줘야 되겠지. 이거 문턱 효과. 아셨죠? 이렇게. 컴퓨터 알아서 계산해줘요. 그러지 마시고. 알아서 다 해줘. 컴퓨터. 쉬워요. 알죠?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하고요. 자, 근데 이제 감가상각비는 또 이제 한 가지 또 제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외 비용하고 감가상각비가 만약에 업무 사용 비율이 100%래요. 100%면 이외 비용이 이제 끝났어. 끝났는데 감가상각비는 다시 업무에 사용한 감가상각비 중에서요. 한도가 800만 원이에요. 알죠? 업무용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업무용 승용차는요. 무조건 감가상각비가 한도가 800만 원입니다. 진짜요, 여러분?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자, 800만 원이고요. 만약에 내가 차를 여러분들 업무 승용차를 12월 달에서 1일 날 샀으면 당연히 이 800만 원 1년치거든요. 1년치니까 12분에 월수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이래. 장부에 1,000만 원 적었으면 송금불산입 200 유보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송금불산입 유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래 건 무시하시면 돼요. 아래 건 무시. 아래 건 무시.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자, 이거는 그 첫 번째 짝대기는 이게 올해 신설됐는데, 만약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우리가 작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과다하게 적은 거예요. 과다하게 적으면 당연히 비용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걸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송금 산입했는데 그거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금액이 크대요. 그러면 그 잘못된 금액이나 안 제출한 것에 1%의 가산세를 때려버려요. 이게 신설됐어요, 올해. 알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써보시면. 자, 문제가 뭐냐면, 자,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유보니까 내가 내 차를 취득한 거야. 여기 차, 회사 차를 직접 산 거예요. 알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감가상각비의 한도가 8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감가상각이 안 되는 게 좋겠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렌트하면 되잖아요, 리스. 리스나 렌트하면 감가상각을 내가 해요, 상대방이 해요? 상대방이 렌트 사업자나 그 다음에 리스 사업자겠죠? 맞죠? 그렇게 짱구를 굴리는 것도 방지를 해야 돼요. 세법 입장에서는. 이해되세요?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론 컴퓨터 알아서 해줘요. 다시 말씀드리지 마. 자, 여기. 자, 렌트의 경우에는요, 임차료의 70%만큼을 감가상각비로 추정을 해요. 아셨죠? 그럼 나머지 30%는 이외 비용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운용 리스. 여러분들 운용 리스는 말 그대로 리스 뭔지 아시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리스 회사한테 원금과 이자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운용 리스는 내가 정말 차를 좀 몇 개월 정도만 타는 거. 내용 연수의 상당 부분이 아니라 그냥 내용 연수의 일부분만 내가 리스하고 나중에 반납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건 임차한 거죠, 임차. 아시죠? 근데 우리가 금융 리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내용 연수가 만약에 5년인데 내가 4년 8개월 타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 내가 하거든요. 왜냐면 실질은 내 차잖아요, 그냥 그거. 맞죠,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서 운용 리스인데 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운용 리스는요. 임차료 있죠. 임차료를 부담하는데 조심하실 게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 회사가 여기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는 리스 회사가 부담을 해요. 응? 아니,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 맞죠? 리스 회사가 낸다니까, 이거? 차 살 때, 리스 회사가 차 사지, 우리가 차 사는 게 아니에요? 아주 리스 회사 부담해야죠. 그래서 리스 회사 현대차에서 차 사서 우리한테 밀려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리스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는 리스 회사가 되는 거지, 우리 회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임차료를, 우리 나머지 임차료를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렌트는 좀 사용한 걸 빌리는 거니까 70%고, 감가상각비가. 다른 사람이 탔으니까 좀 감가상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운용리스는 새 차잖아. 맞죠? 근데 그 리스 사업자가 내는 거를 뺀 나머지를 임차료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원래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는 플러스 유보였죠, 여러분들. 송금불산이 플러스 유보. 그러면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유보할 수 있어요? 유보가 자산의 차이잖아요. 맞죠? 내 차면 그건 자산의 차이가 맞죠? 근데 내 차가 아니야. 그럼 내 차가 아니면 자산이 둘 다 0이죠. 장부도 0, 나도 0. 자산의 차이가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를 송금불산이 유보를 할 수가 없어요. 자산의 차이가 없거든. 내 차가 아니야. 내 자산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때는 무조건 기타 사유출을 합니다요. 이거 이해되시죠? 기타 사유출. 오케이? 왜 기타 사유출을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상여해봐요. 그럼 렌트카 회사 사장님 뭔죄예요? 그죠? 상여들은 뭐 렌트카 회사 사장님이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맞죠? 그럼 누가 렌트카 회사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하죠? 넘어갈게요. 자, 근데 뭐냐? 자, 여러분 당연히 이게 뭐냐면 요 업무 사용 금액을 따지는 게 1단계가 아니라 2단계고요. 요게 3단계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외 비용과 감가상각비 한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회사 감가상각비일까요? 세법상 감가상각비일까요? 세법이에요, 세법. 모든 건 항상 세법상 금액하고 비교해요. 알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업무용 승용차 하기 전에 여태까지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얼마니 그거 했었잖아요. 그거가 1단계 먼저.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감가상각비 한도 구하고 그러면 이제 세법상 감가상각비와 이해비용 나오겠죠. 나오면 업무 사용 비율 가지고 제재 2단계 하고 3단계가 이제 감가상각비 최종도 통과한 걸 다시 800만 원도 따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1단계는 그냥 본래 한도 따지는 거. 자, 근데 아이고, 네, 거꾸로 갔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있죠. 한도가요. 우리 어저께 승용차면 선택 가능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죠? 감가상각 방법? 정액, 정률 선택 가능하죠, 여러분들. 우리 어저께 건축물 제외한 나머지는 정액법하고 정률법 선택 가능하다면서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동차는 내용연수 5년이거든요. 기준 내용연수가. 5년이면 우리가 4년을 선택할 수도 있죠. 신고 제때 했으면. 어저께 하지 않았나? 맞죠? 기준 내용세 플러스 마이너스 25% 선택할 수 있다고. 그게 안 돼요. 여기 있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있죠?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할 때 우리가 본래 한도 따지는 거 있잖아요. 응?
본래 한도. 세법, 장부에서 감가상각비를 여러분들 만약에 100만원 계상했는데, 세법상 한도를 80만원이래요. 그럼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80만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이 세법상 한도를 따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업무용 승용차가요, 언제 들어왔냐면 2016년도에 들어왔어요, 이게 법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2016년도에. 짜증나서 갑자기 막, 하니까 감가상각비 자체도 막 빡세 죽겠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이제 2차 보던 시절이거든요. 2차 공부하던 시절.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냐. 자, 외우셔야 돼요. 이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2016년도 이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만 나오겠지, 우리 시험에는. 맞죠? 그래서 뭐냐. 외우신다. 이 한도 따질 때 무조건 정액법이에요. 아셨죠? 정밀법 선택 불가. 강제. 그 다음에 내용연수 신고 안 돼요. 무조건 기준 내용연수대로 가야 돼요. 5년. 맞죠? 그리고 아까 배웠던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돼요. 우리가 본래 한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결산조정사항이었죠? 맞죠? 아까는 세액 감면받는 연도의 감가상각 의제잖아요. 얘는 세액 감면도 아닌데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 좀 할게요. 자, 들어보시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요. 적지 마세요. 이해해요, 이해. 시험하고 관련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뭐냐면, 관련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요. 자,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1억, 그러니까 회사가 뭐냐면, 이렇게 들어볼까요? 회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회사가 예를 들어가지고요. 임직원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안 했대요. 모르고 안 했어. 그 업무 사용 비율이 0%잖아요. 맞죠? 근데 감가상각비는 원래 결산조정사항이죠. 그럼 내가 이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감가상각비 적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이해되세요? 감가상각비를 왜 적어? 어차피 우리가 적어봤자 0%면 전액 송금불산이 사유출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아이고, 내가 왜 거꾸로 가고 있냐? 내가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이거 죄송해요. 감가상각비를요, 네, 여기다가 만약에, 1억을 적었어. 이제 세법상 한도도 1억이래.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여기가 세법상 감가상각비 1억이잖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감가상각비 1억을 적었어. 적었는데 자동차 전용보험을 미가입하면 송금불산에 1억이 사유출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야, 나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걸 깜빡했다.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내가 생각이 난 거야. 아, 맞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올해 안 적자. 맞죠? 안 적자. 업무 사용비율이 제로니까 안 적자. 그럼 안 적으면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세법에서도 안 적은다 인정. 인정이니까 업무 사용비율이 0%면 우리가 송금불산할 때 없잖아요. 사유출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느낌이 오시죠? 오케이, 안 적으려고 할 거잖아, 여러분들. 업무 사용비율이 0%인데. 아셨죠? 그래서 지금 업무용 승용차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애 말고, 기계장치 말고. 아셨죠? 내가 업무용 승용차를 샀어. 근데 이번에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안 했으면 2단계에서 다 전액 송금불산이 될 거잖아요. 사유출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거 악용은 아니고, 이용해가지고, 빵원 적은 거, 빵원. 아셨죠? 근데 세법상 한도는 얼마냐면 900원이래요. 그럼 원래는 세무조정 없잖아요. 맞죠? 세무조정 없는데, 아까도 했었지만 여기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강제로 송금 먹여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이때는 송금산이 900 마이너스 1보가 나올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그럼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빵 900.
강제로 송금살인 먹여버렸잖아요, 여러분들. 되셨죠? 먹였으니까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900이 되겠죠? 오케이? 예.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내가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럼 여기 세법상 감가상각비 900이잖아요. 네, 업무 사용비율이 0%니까 송금불산이 사유치 900이 일단 여기 맞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는 송금불산입이고 선생님 여기는 예, 송금산입 이고 자꾸 왜 이상한 데로 하지? 여기는 송금산입이니까 괜찮은데 선생님? 아니지. 얘는 추인될 거야. 여러분들. 맞아. 나중에 미래 항상 마이너스 유보는 나중에 플러스 유보로 추인된단 말이에요. 사유출은 추인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사유출로 맞아버리면 상대방이 세금보다 맞는다니까 항상.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 애들 있죠.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걸 악용을 해가지고 아예 내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업무에 사용한 금액이 없어.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지를 거의 안 적어가지고요. 아시죠? 뭐 그럴 때에는 감가상각비 한도를 적게 적거나 내가 업무에 사용을 100% 했어요. 그 감가상각비 한도 다 채워버리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그걸 막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강제로 송금 산입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는 1,500만 원인데 회사는 1,000만 원 적었다라고 하면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하셔야 돼. 500. 되셨어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우리 그 영상의 장점 있잖아요. 돌려보는 거. 아시죠? 한번 처음에 지금 이해 안 되시지만 2번 보고 3번 보고 하시면 그렇구만. 좀 이렇게 자 됐어요. 예. 건설자금 이자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 이거까지 하면 머리 터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감가상각비 입력하는 거 설명 좀 드릴게요.